승마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핵심 정리 마학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말의 진화론, 말의 진화 단계고요. 이건 맨날 나오는 부분이고 단계별 순서를 묻기도 하고 특정 시기의 특징을 묻기도 합니다. 에오히푸스 5천만 년 전 신생대 제3기 에오세 이때 나오는 거고요. 여우와 같은 모습이었고 이때는 앞발가락이 4개, 뒷발가락이 3개였습니다. 그리고 이빨의 구조를 볼 때 나뭇잎을 먹고 산 걸로 추정이 되고요. 메소히푸스는 3천만 년 전 이때부터 발가락이 3개가 됩니다. 둘째, 넷째 발가락은 가늘고 짧은 형태, 그래서 체중은 좀 지탱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이때도 나뭇잎을 먹고 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베리기푸스 1500에서 1000만 년 전 발가락 3개, 양옆 발가락은 체중을 지탱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최고가 이제 1m, 이전에 1m가 안 됐어요. 이빨은 앞니가 발달해 있어서 이때부터 풀을 뜯기에 유리한 형태가 되었고요. 플리오히푸스가 5천만 년 전, 그리고 발가락이 하나인 최초의 조상입니다. 플리오히푸스가 발가락이 하나, 최고가 110에서 120. 에쿠스는 현재 말의 직접적인 조상. 1000만 년 전 북미 대륙에서 번성을 했고요. 최고가 130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보시면 발가락 수 변화만 가지고 시험에 난 적도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앞발가락 4개, 그 다음은 발가락이 3개가 됐는데 둘째, 넷째가 짧아지나 체중을 지탱했고 그 다음에는 발가락이 3개이긴 한데 둘째, 넷째가 체중을 지탱하지 못했고 플리오히푸스 되면서 발가락이 하나가 됐고 뭐 이런 거 또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의 역사. 말은 식용, 농경용, 승용 등 다각적으로 활용되었지만 전쟁용으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말은 주행 속도가 빨라지는 방향으로 진화되었으며 빠른 속력을 내기 위해 다리는 점점 더 길어졌고 발가락 수가 점차 감소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현재 말에 남아있는 발가락은 본래 셋째 발가락이 발달한 것이고요. 말의 진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다리의 뼈가 길어지면서 체구가 커진 것과 발가락 수가 감소되어 결국 가운데 발가락인 셋째 발가락만 발달한 것. 말이 가축화 된 시기는 기원전 3000년경부터이다. 기원전 2000년경에는 유럽 전역에서 말이 수렵과 농경용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가축화된 게 얼마 안 됐네요. 3000년 전이면. 이게 시험에 난 적이 있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에 이집트인이 말 전차를 만들어 전쟁에 사용하였고 기원전 1000년경에는 그리스인도 말 전차를 만들어 전쟁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이 번성하다가 18세기 주겸 이후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말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기차와 자동차가 수송마들을 대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의 품종, 서식 환경에 대한 분류. 열혈종, 내결종의 구분은 혈액의 온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서식 환경의 기후에서 비롯된 말의 외모와 성격에 따른 임의적인 분류입니다. 피가 뜨겁고 차갑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말과 동물은 셋째 발가락만 발달해 있고 다른 발가락을 퇴화를 했습니다. 노새는 암말과 수탕나기가 교배하여 생긴 잡종이고요. 버새는 수말과 암탉나기가 교배하여 생긴 잡종입니다. 제가 이거 하도 안 외워져가지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수안보 있나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요. 수안보 온천이라고 저 어렸을 때 있었는데 수말과 암탉나기는 버새다. 요렇게 해서 외우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제브로이드는 말과 얼룩말이 교배하여 생산된 잡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아프리카에는 여공 등으로 활용이 됩니다. 정방형 말과 고방형 말은 동양종 말에 해당을 하며 장방형은 서양종 말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 길이하고 높이가 정사각형이냐 아니면 위쪽으로 긴 사각형이냐 이제 이런 거는 동양종 쪽이고 장방형이라고 해서 가로가 긴 직사각형이다 라고 하면 이건 서양종 말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양종, 열혈종이라고도 하죠. 동양종은 아랍 등 초원지대에서 풍부한 영양을 섭취하고 고온의 기후에서 진화를 되었습니다. 아랍 초원지대 사지의 움직임이 빠르고 날렵하여 경주용 승용 등으로 활용됩니다. 서양종,
북유럽 산날 산림지역. 머리가 크고 체구에 비해 목과 다리는 짧고 발굽은 크고 넓으며 동작은 느리고 둔합니다. 주로 노용용, 마차용 등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정원종, 열혈종과 냉온종의 교잡종, 원블러드라고 하죠. 온혈종, 원블러드. 그래서 그 올덴부르그 뭐 이런 품종이 있고요. 그 성격이 온순하고 체형이 튼튼하며 지구력이 좋아 승용마로 활용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원이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초원에 사자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빨리 달릴 수 있게 좀 지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사지의 움직임이 빨라야 되고 달려봐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양종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북유럽의 산림지역이니까 튼튼해야겠죠. 그리고 그 몸이 그 추운 데에 있으니까 그 손실이 최소화되는 그런 식으로 발달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막 목도 다리도 짧고 산을 타야 되니까 힘은 좋고 머리 크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의 형태학적 분류입니다. 경종마, 중간종마, 중종마, 조랑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경종말은 체격이 보통이고 체폭이 좁아 날렵한 외모를 가진 말 400에서 500kg 정도의 체중을 가지고 있으며 열혈종 또는 온혈종의 말이 경종마가 되어 있고요. 중간종마는 체중이 약 600에서 700kg 정도의 온혈종으로 경종마와 중종마의 중간 형태인 크기와 외모를 가진 말입니다. 이거 앵글로노드만, 트로트, 팔로미니오 이런 애들이 있고요. 중종마가 이제 큰 말, 체격이 크고 체폭이 넓은 우람한 외모의 말로 체중이 700에서 1000kg 정도이며 냉혈종으로 피부가 두껍고 털이 긴 것이 특징입니다. 페르시론 같은 것들이 처음에 나왔었죠. 조랑말은 뭐 잘 아시겠지만 몸집이 작고 왜소하며 체중이 200에서 400kg 정도. 뭐 작다고 무시하지만 사람보다 훨씬 무거워요. 체고는 140cm 이하의 말로 주로 북유럽과 몽골 등지에서 서식하던 냉혈종인 말이 되겠습니다. 말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더러브렛의 3대 시조, 고돌핀 아라비안, 바이올리터크 달리 아라비안. 현대 더러브렛의 3대 혈통마가 있어요. 나스룰러, 네이티브 댄서, 노던 댄서. 요거 시험에 제가 엉뚱한 거 찍은 적이 있었는데 더러브렛의 3대 시조하고 현대 더러브렛의 3대 혈통마는 다르다 하셔야 됐고요. 문과 24과 중 6과목이 승마술 종목이었습니다. 18세기 중엽 이후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말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승마의 마장마술 경기는 올림픽 폐막을 장식하는 종목이며 장애물 비열, 마장마술 경기, 종합마술의 3개 종목으로 분류된다. 종합마술 경기는 일두의 말로 사흘간 경주에 참여하며 첫날은 마장마술, 둘째 날은 30km 지구력 경기, 셋째 날은 장애물 비열 경기를 실시한다. 올림픽 폐막은 마라톤인 줄 알았는데 승마의 마장마술 경기입니다. 저희가 시험 볼 때는 승마의 마장마술 경기로 푸셔야 됩니다. 더러브렛에 대한 설명. 영국이 원산지이며 영국의 재래 앞말과 아랍 또는 북아프리카의 수말, 영국의 재래 앞말과 아랍 또는 북아프리카의 수말을 교잡시켜 개량한 말이 더러브렛이 되어 있고요. 더러브렛끼리만 교배의 혈통소에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철저히 개량된 품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혈통을 지키며 경주 능력이 우수한 말끼리 교배해서 변신시켜왔기 때문에 경주에 적합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말 관련 법률, 말산업육성법 2011년 9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말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도록 제정 공포된 법안이겠습니다. 한국마사회법,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 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산업 육성법과 한국마사회법은 좀 다릅니다. 요거는
말 관련 상식 및 법규라는 곳에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마학에는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마지도사 핵심 정리 마학 1부를 마치겠습니다. 말의 품종부터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